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바하고 오늘 10월 1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았다, 그죠? 네, 서울에는 날씨가 상당히 좋았고요. 야, 이제 여의도 공원 밖에 울긋불긋 단풍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이 보통 10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때가 단풍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단풍이 무르익으면 여의도 공원 사진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타인지님, 한 번씩 좋은 댓글 적어주시는데, 어, 제가 체슬리에서 주도주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권투 선수처럼 한 대 맞더라도 이게 놓친 게 있어서 마음 상하더라도 눈 뜨고 노려보고 있다가 기회가 보이면 10대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어제 저 웜의 신방 영상 뒤늦게 보고 전자와 관련해서 복귀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전무님의 이기는 권투 경기의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메타인지, 야, 저도 격투기, UFC 경기 아주 좋아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때 예, 어머니한테 영어 학원 다닌다고 어머니한테 제가 거짓말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왜냐면 거짓말 같은 거 잘 못하다 보니까 하면 되게 티가 납니다. 티가 나는데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학원을 다닌다고 하고 복싱 도장을 한 두 달인가 한 달 다녔네, 한 달. 한 달 처음에 좀, 한 2주, 3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가야 될 시간인데 학원에 안 가니까 어머니가 이상하게 느끼셔가지고, 야, 너 진짜 학원 다니는 거 맞냐? 그래서, 그 솔직하게는 말씀드렸어요. 사실, 복싱 학원은 학원인데, 학원은 학원인데, 복싱 학원을 끊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때, 이 고등학교 때, 이, 이 남자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참 유치한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복싱 잠시 배웠고, 대학교 때는 검도부도 들어가가지고, 검도는 진심으로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이제 못하지만, 그래서 이 격투기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습니다. 격투기는. 만화책도 바람의 파이트,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이 복싱 할 때, 한 대 맞더라도 이렇게 눈 뜨고 노래 보고 있다가, 우리 홍수환 선생님의 이 사전 5기였나요? 예전에 김덕구 선수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15라운드가 아니라 10라운드로도 바뀌고 복싱에서 3번 다운되면 이제 나가웃 되는 걸로 그래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근데 홍수환 선생님의 그 4번 다운되고 마지막에 다시 KO 시키는 그런 것부터 이 격투기를 보면 배우는 게 되게 많습니다. 7.8기, 4.5기 맞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잘하는 선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모하마드 알리도 조지 포먼하고 경기할 때 보면 피지컬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밀리는데 계속 얻어맞고 있으면서 상대가 힘 빠지길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후반 라운드에서 그 바람같이 뭐죠?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답니까? 그렇게 해서 조지 포먼은 KO 시키는 그런 장면들은 정말 명장면이고 나도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고맙습니다. 눈 크게 뜨고 계속 그 루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고 한데 끊임없이 그 루틴을 유지하다 보면 아까 어떤 분이 또 다른 댓글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합니까? 라고 또 누가 적어 놓으셨거든요.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 자신을 흔들릴 때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하는지 공감합니다. 라고 윤진 님인가요? 윤 JH 님이시군요. 네. 그게 나 자신에 대한 그동안에 3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왜 뭐 터진 적이 없겠습니까? 매번 터지고 벌고 터지고 벌고 하는데 결국은 터질 때 좀 덜 터지고 벌 때 많이 버니까 그래서 누적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자산이 늘어나는 기 때문에 그 대신 계속 한 방에 KO 되는 거 그런 거 없게끔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도 하고 그게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틀릴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해서 한 방에 KO 되는 일은 없도록 하면서 어떤 경우에 예전에 이번에 중국 주식 투자합시다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벌써 한 20여억을 100억 딱 받아서 그렇게 수익을 낸 그 기관에서도 기관 아유,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박 전무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이고 되게 많이 올랐었으니까 왜 그때 당시에 그게 카카오였습니다. 2020년 네, 카카오였었는데 그렇게 수익을 잘 내는 종목이면 카카오 100% 투자했으면 수익이 3, 400% 났을 건데 저희가 그때도 압도적인 그 다른 운용사 대비 1등을 했었거든요. 왜 이거 한 종목 몰빵을 안 했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리스크 관리 쪽 하시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길래 얘기를 했죠.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봐도 저희는 일정 부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합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21년도에 저희가 또 되게 다 잘 팔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 기관하고는 되게 관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게 봤다가도 팔아야 될 때 또 팔고 예,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똑같은 또 질문 약간 반대 질문이 나왔었던 거죠. 중국 주식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박전무 그렇게 중국 독재 국가고 안 좋게 얘기하더니 그게 7월 말이었었죠. 얼마 전에 중앙일보 거기서 포럼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독재 국가에 투자 안 한다며. 그때 이제 중앙일보 포럼에서 중국을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 때문에 제가 중국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예, 중국이 뭐 되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다 하면서 하지만 뭐 저는 독재 국가에 투자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 들었는데 왜 지금 투자하자고 그래? 그러셔서 우리도 금융으로 해외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근데 지금 이 기회를 놓치기는 너무 아까워서 장기 투자하자는 게 아니라 딱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길게 2년 딱 투자하고 나오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루틴을 유지하고 좀 플렉서블하게 해요. 그죠? 저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유연함이라고 봅니다. 플렉서빌리티라고 보는데 내 생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연해야 되고 좋게 봤다가도 안 좋으면 안 좋게도 보고 안 좋게 봤다가도 좋아지면 좋게 보고 그 유연함 속에서 이 유연하게 위빙인가요? 이거 위빙 하다가 네, 딱 아까 메타인지님 말씀대로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빨리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30년 축적의 시대 견딘 K바이오 전성시대 온다입니다. 문여정 의사 투신 의사 출신 벤처 투자자이시군요. 얼굴이 낯익은 얼굴인데 아마 애널리스트를 했나요?
자, 한국 바이오 산업은 지난 30년간 축적의 시간을 견뎠어요. 이제 K바이오 전성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13일 만난 문여정 IMM 인베스먼트 전무의 말이다. 대전과학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의대에 진학해서 산부인과 전문의까지 취득을 했었었네요. 지금은 국내 1호 의사 출신 벤처 캐피탈리스트군요. 문전무가 의학 기술에 눈을 뜨게 된 건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이고, 그때 유전자 가위 기술이 등장했는데 DNA 편집이 가능해진 거지요. 과학자 엠마누엘 샤르팡티와에와 제니퍼 다우드나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구와 진료를 병행할 때쯤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고, 다들 메르스로 어떤 종목이 오를까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죠. 요즘 병원에서 방진복 엄청 써요. 제 말을 듣고 방진복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엄청 번 분이 있다더군요. 그때 느꼈죠. 내가 가진 지식이 다른 분야로도 사용될 수 있구나. 이 일이 소문나면서 바이오 벤처 회사 대표 등 많은 사람이 그에게 바이오 투자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 벤처 회사 중 하나가 AI 진단 기업인 루닛이다. 창업자가 공학자인데 의사 마인드가 있었어요. 한두 개를 만들더라도 99점짜리를 만들겠다고 했죠. 의사들은 돈을 더 주더라도 정확한 걸 쓰고 싶어 하거든요. 당시 인연은 2016년 그가 벤처 투자 업계로 옮긴 후 정식 투자로 이어졌고, 현재 루닛은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해서 시가총액 1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오름 테라퓨틱 등 50여 회사에 2,200억 원 이상 투자했고요. 그는 지난 8월 국산 항암제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K바이오 전성기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혁신 신약 기술이 세계적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고, 국내에서 바이오 회사도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증명한 것이고요. 한국 바이오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의사 출신의 이런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더 신뢰가 가고,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다, 그죠? 이제 우리도 국내 바이오 회사도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K바이오 전성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네. 주가가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쭉 보면, 네, 이번에는 신기루처럼 또 약간 테마, 금리 인하기에 올랐다가 또 주저앉는 그런 바이오가 아니라 정말로 돈을 벌면서 시가총액이 10조가 되고 20조가 되고 그 위에서 이렇게 노는 레벨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요, 재밌는 기사입니다. 차유리 전체에 내비 영상을 띄운다. 현대모비스가 독일 기업하고 손잡고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죠? 지금 이 앞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요 앞에 속도라든지 내비게이션 그 하나 살짝 떠 있는데, 이건 유리창 전체가 하나의 이 홀로그래픽이 된다, 그죠? 차량 앞유리 12인치, 약 30cm 이내 공간에 각종 정보를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앞유리 전체로 확대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기존 HUD가 내비게이션 경로나 과속 안내 등 숫자나 기호 위주의 간단한 정보만 표시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화면 범위가 50에서 60인치로 넓어지고 해상도도
야, 거의 TV 모니터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고 위험 안내와 주변 차량 위치와 같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조수석 동승자는 유리 화면을 통해서 자유롭게 영화나 영상통화 등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인데,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조수석 쪽 화면이 보이지 않게 한다. 그래서 이 조수석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막 영화도 보고 다 할 수가 있군요. 안 그래도, 야, 운전자가 그냥 그런 걸 보게 하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했더니, 모비스가 13일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와 함께 27년 양산을 목표로 이 같은 홀로그래픽 HUD를 개발한다고 했고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와 독일 BMW, 토요타 등도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양산에 성공한 기업은 없다고 합니다. 모비스 관계자는 홀로그래픽 HUD는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안전주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운전석에 탑재되는 각종 정보 표시 장치도 없앨 수 있어 차량 실내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을 했네요. 그러게요. 모비스와 손잡은 독일 자이스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핵심 파트너로 EUV 관련 특허를 2,000개 이상 보유한 세계적인 광학 기업이다.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이 줄을 서는 슈퍼 을인 ASML의 EUV 장비에 들어가는 특수 반사 거울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어서 슈퍼을의 슈퍼을로 불린다. 예전에 신문 읽으면서 요 기사 한번 했었죠. 네. ASML의 EUV 장비 뒤에는 독일의 이 광학 회사가 있다. 뭐 그런 기사였습니다. 모비스는 시스템 개발을 총괄하고 자동차용 프로젝트를 생산하게 되는데, 자이스는 프로젝트에서 나온 빛이 유리창에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100 마이크로미터 두께 투명 필름을 개발 공급할 예정이다. 네. 갈수록 자동차의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계속 발전을 하네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불프, 광군제 전에 온라인 빅세일 서두르는 유통가. 롯데 네이버 10월, 신세계도 일주일 1, 2주 앞당기다고 돼 있는데, 자, 국내 유통업계가 통상 11월 초 중순쯤 열던 연중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를 10월로 앞당기고 있는데, 중국의 광군제, 우리가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11월 10일에 열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잖아요. 땡스기빙 마지막 날인가 뭐 해서 11월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할인 행사를 열어서 소비자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롯데온은 연중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 롯데온 세상을 14일부터 23일까지 하고, 네, 온라인 행사 내용 그냥 쭉 이 표만 보면 되겠네요. 신세계 쓱데이 11월 초, G마켓 옥션 빅 스마일 데이 11월 6일에서 19일, 네이버의 쇼핑 페스타 10월 16일부터 25일 쇼핑 축제. 이 쇼핑 축제에서 식품과 화장품, 옷, 가전, 가구까지 전 상품에 걸쳐서 약 4천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광군제가 11월 10일이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소비가 확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보통 11월 달부터 시장이 강한가 뭐 그런 생각이 확 이래 드네요. 작년에도 그죠? 8, 9, 10월 달 3개월 연속 미국 시장이 음봉 나다가 11월, 12월 2달 만에 크게 올랐고, 우리나라 시장도 2달 동안에 거의 15%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그죠? 이번에도 그렇게 연말 랠리가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연말 랠리 하니까 갑자기 지난주에 KBS 머니올라 출연했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연말에 반도체 랠리 안 오면 1월 달에 나와서 사과 방송하겠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약간 재미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썸네일로 따가지고 방송에 그대로 나가는 바람에 아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욕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퀀트적으로 짝수의 연말부터 홀수회로 넘어가는 고 11월, 12월, 1월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 이후에 2016년처럼 거의 올해 시장이 비슷하게 흘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16년 말부터 17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25%인가? 코스닥도 좋고 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도 좋았고요. 그래서 퀀트적으로는 말씀드렸는데 일단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1월 달에 1월 달까지 반도체가 반등을 좀 강하게 못하면 나가서 사과 방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과 방송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방송에 나오겠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1년 동안 방송을 좀 쉬었으면 하는 사실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웜의 신박하고 모닝 브리프는 해야죠. 근데 외부 방송은 솔직히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벌써 한 3년 넘게 드는데 그래도 저는 랠리가 와서 사과방송 안 나가고 계속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퀀터적으로나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틀리면 안 되죠. 많은 분들이 이번에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 강은의 히스토리 인 팝스 미슐랭 가이드의 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지난주에도 인문학의 중요성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사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즐겨보는 강은의 히스토리 인 팝스입니다. 드레이크 더 라이드라는 곡이 2011년도에 나왔나 보네요. 전 전혀 모르는 곡인데 음식을 주제로 다루는 영상 콘텐츠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서양 지상파 매체의 예능 교양 분야의 주축 프로그램이다. 한 사회의 평균 소득이 올라갈수록 가족 제도가 핵가족화될수록 음식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력해진다. 살기 위해 먹었던 빈곤의 터널을 지나며 먹기 위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확신되는 것이다. 확신? 네. 그리고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이 세계를 통합하면서 이제는 자극받기 위해 먹는 엽기적인 먹방이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출현하고 사라진다. 음식 영상물의 최대 강점은 뭐니 해도 가성비에 있는데 비교적 낮은 제작비로 대중적인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재가 음식인 것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축구하면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얘기 듣기도 싫잖아요. 그리고 또 골프 안 치시는 분들은 나 관심 없는데 그럴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진 않고 가장 공통된 소재 중에 하나가 음식, 그 다음에 죽음, 그렇죠. 그런 소재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라서 이 음식 드라마 중에서도 이렇게 막 요리하는 장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그런 드라마들은 거의 다 실패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자, 넷플릭스가 제작한 흑백 요리사는 이 가성비 원칙을 뛰어넘는 100억 원 내외의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라고 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비영업 부문에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18개국에서 탑10에 진입하며 국내외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대단하네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싼 음식에 익숙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주입된 용어가 있다면 아마도 미슐랭 가이드의 별일 것이다.
프랑스의 한 타이어 회사가 1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레스토랑 안내 책자를 배포하면서 시작된 이 전설적인 식당 평가는 1926년 별점 등급을 매기면서 폭발적인 신뢰를 쌓게 되었다. 미슐랭이 부여하는 별은 세계 모든 요리사의 꿈이며 미식가들의 오리온 성자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고유 명사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다. 그러게요. 미슐랭이 그 타이어 미슐랭 회사가 시작한 미슐랭 가이드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어, 이게 1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때 레스토랑 안내 책자를 이 미슐랭 타이어 회사가 배포하면서 시작된 거군요. 좋은 거 하나 알았습니다. 1926년 별점 등급을 매기면서 시작했다고 하니까 100년 됐다, 그죠? 네. 캐나다 출신의 래퍼 드레이크의 2집에 실린 이 노래에도 성공의 한 증표로 미슐랭 별 3개를 받은 레스토랑의 실명이 나온다. 넌 날 이해 못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널 사랑한다고 하기 전까지.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넌 나파밸리의 프렌치 런드리에서 저녁을 먹어. 가리비와 돌체앤가바나 선글라스 너한테 딱 어울리지. 여기서 이 프렌치 런드링가 그 식당 이름이군요. 나파밸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 금문교를 건너서 1시간인가 2시간 가다 보면 나파밸리. 지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와인 보면 거의 다 보면 나파밸리 와인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나파밸리 가서 거기서 와인 저기 저장소 가서 요 밤모금인가 제가 맛을 봤다가 완전히 또 저기 엘러지가 생겨가지고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밌는 기사다, 그죠? 칼럼이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참담한 실패, 머스크 명성에도 심각한 균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중국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테슬라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자율주행차 로보택시를 공개했으나 참담한 실패로 끝나 앨런 머스크의 명성에도 균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네, 이게 참담한 실패로 끝났나요? 지난 10일 공개한 로보택시가 성공적이었다면 자율주행을 둘러싼 의구심이 일거에 해소됐을 터이지만 구체성이 심각하게 결여 오히려 의구심만 증폭됐다. 그는 지난 10일 로보택시와 로보밴을 공개했습니다. 그죠? 사진 나오니까 좋네요. 네. 그 옆에 문짝도 약간 펠콘 윙처럼 위로 쫙 열렸었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로보밴이 또 나왔어요. 자, 그러나 공개 직후 출시 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심각하게 결여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머스크는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이 로보택시와 로보밴을 소개한 뒤에 로보택시의 경우에 가격이 한 3만 달러 미만이면 내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양산 시기와 관련해서도 아마 2026년, 일단 2027년 이전이라고 말해두겠다라고 또 말을 살짝 바꿨었죠. 로보밴의 경우 가격은 물론 양산 시점도 밝히지 않았고요. 이뿐 아니라 규제 당국의 허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테슬라의 기존 전기차와 호환성 등에 대한 세부 정보가 크게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규제 당국의 허가. 이에 따라 시장에 실망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주가가 확 빠져가지고 거의 뭐 종가 저가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그것보다는 더 빠지긴 했었는데요.
자, 택시가 2인승이라고 황당하다.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지적 외에도 로이터 기사도 저도 보긴 했는데 테슬라가 2인승 쿠페를 선보였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보통 택시는 두 명 이상이 탈 수 있는 좌석과 충분한 적재 공간이 확보돼야 함에도 테슬라는 2인승 쿠페를 선보여서 어? 택시인데 쿠페? 아니 운전기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 뭐 겨우 두 명 타는 건가? 예, 이런 느낌을 주긴 했죠. 전문가들은 2인승, 2도 쿠페는 그 수요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고요. JD 파워에 따르면 SUV와 픽업 트럭을 제외한 미국 내 자동차 판매에서도 투도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경쟁업체인 구글이 개발한 로보택시 웨이모는 지금 4명의 승객이 탈 수 있고 넉넉한 적재 공간도 있습니다. 로보택시 디자인 장난스러워 웨이모의 전 CEO인 존 크래프트 측은 테슬라의 디자인이 진지하기보다는 장난스러워 보인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악평 일색일 것. 이에 따라 머스크의 명성에 심각한 균열이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는 불굴의 의지로 테슬라를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로 키워 전기차는 물론 미래 산업의 아이콘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 둔화를 로보택시로 돌파하려 했던 그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자동차 회사가 택시 팔아가지고 뭘 돌파를 한다? 네, 그거는 좀, 네, 이 부분은 약간 오버하신 것 같은데, 그죠? 자, 위기 상황에서도 정치에 한눈 파라. 이 같은 상황에서 전기차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선거 유세에 직접 참여해서 찬조 연설을 하는 등 한눈을 팔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앨런 머스크가 깡충깡충 뛰면서 춤을 추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그가 트럼프 유세에 직접 참여하자 트럼프가 설립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주가도 연일 두 자릿수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테슬라는 11일 9% 폭락했다. 이뿐 아니라 그가 정치에 한눈을 판 사이 테슬라의 간부들은 회사를 속속 떠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테슬라의 CIO가 로보택시 발표 직전에 지난 3일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예, 제가 테슬라에 관련된 기사 중에 가장 약간 혹평을 한 기사 같아 보여서 이 기사를 가져왔고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그래도 혹평을 하는 기사를 봐야 이 회사의 단점이 뭔지 이 회사를 테슬라로 좋게 보는 분들은 여러 가지 왜 이런 좋은 점은 얘기를 안 했지 이럴 수 우리 그런 좋은 점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나라고 보고요. 이런 기사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든지 보면 좋은 기사, 나쁜 기사를 다 같이 객관적으로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하나하나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거는 아닌데 하면 아니 좀 해야 되고 정치에 한눈 판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이 트럼프도 이 연설에서 그랬지만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 샌프란시스코처럼 미국을 망치게 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샌프란시스코에 사실 치안이 망가진 이유가 뭐 100불까지 이 샵리프트라고 하네요. 샵 가서 이 물건 훔쳐 나오는 100불 이하는 뭐 기소하지 않는다. 뭐 그런 캘리포니아의 정책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의 그 정책이었던가 뭐 그것 때문에 많이 치안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부터 예전에 우버의 긱스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또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기존의 질서를 깨면서 혁신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때 여러 가지 장벽들을 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이제 규제를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아무래도 트럼프를 좀 지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중국하고의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서 중국 정부하고의 미국은 대놓고 로비를 하잖아요. 로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한테 이런 거는 규제 좀 많이 풀어줘, 낮춰줘라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그 창구가 사실은 미국에서 장사를 하는 애플이나 테슬라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자, 우리 중국에서 그러면 테슬라 관공서에서도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줄게. 해주는데 네가 가서 트럼프나 해리스가 됐던 한테 가서 중국에 대한 제재 수준을 낮춰줘.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유세장에 가서 막 춤추고 하는데 다 머릿속에 비즈니스.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거래의 달인이잖아요. 이 두 거래의 달인들이 비즈니스적으로 서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로 나온 머스크 로봇 생일 축하송 불러줬다. 기업을 볼 때 기업의 이 전체적인 가치, 그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 브랜드의 충성도, 장부가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R&D에 축적된 그 가치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데요. 자, 너 생일이라고 여러분 같이 생일 축하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10일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대안의 생일 파티가 벌어졌는데 좌중을 사로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축하 노래를 부르게 만든 주인공은 앨런 머스크 CEO의 비밀 병기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날 옵티머스 30여 대는 수백 명의 관중 사이를 걸어다니며 셀피를 찍어주는가 하며 가위바위보 내기를 하고 기념품을 나눠주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저 같으면 진짜 그 로보택시 로보밴 보고 이 휴머노이드랑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테스트를 해 봤을 건데 그런 영상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지능을 갖춘 로봇이 인간을 위해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내용의 2004년 FS 영화 아이로봇을 연상시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옵티머스 개요가 쭉 나오고 22년도에 1세대, 23년에 2세대,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공개한 게 3세대인가요? 173cm 키에 57kg. 야, 축구하기 딱 좋은 몸무게랑 키네 보니까. 이제는 계란 집어들기, 한 발로 서는 요가 동작, 빨래 개기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25년 테슬라 공장에 배치를 하고 26년에는 대중 상용화도 목표로 하네요. 야, 그러면 29년 정도면 진짜 집에 한 대씩 휴머노이드 로봇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이날 행사는 테슬라가 개발한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하기 위해서 열렸는데, 하지만 머스크 CEO가 미래 먹거리로 점 찍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일반 대중과 처음으로 직접 만난 날이기도 하네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머리, 몸통, 팔, 다리를 지닌 로봇으로 인간처럼 행동하고 소통하는 로봇을 말하는데,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최대 8시간 정도 작동을 하네요. 꽤 길게 작동하네. 머스크의 인공지능 AI 기업과 AI가
개발한 언어 모델 글록이 탑재돼서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고요. 26년에 판매되고 가격이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만 옵티머스 로봇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한번 사보고 싶네요. 요거 누르면 나오나 보다, 그죠? 실험실 안에서 대중속으로 걸어 나오다. 머스크는 로봇 개발에 진심이다. 이는 속도로 증명이 된다. 그는 우리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일이 될 것이며 심지어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네, 요 부분이 중요하다, 그죠? 우리는 자율주행에 테슬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심지어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량 생산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풍요로운 미래와 빈곤이 없는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지만 예전에는 당시만 해도 제대로 걷기조차 어려워 직원들이 들고 등장하는 수준이었는데 단 1년 만에 지난해 말 공개한 2세대는 달랐고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계란을 깨지 않고 집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옵티머스는 1년 만에 또 한 번의 큰 진전을 이뤄냈는데, 실험실이나 영상 속에서 존재했던 로봇이 실제 대중들 사이로 걸어 나왔다는 거고요. 머스크는 내가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옵티머스가 녹화된 영상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로봇이 갇혀있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이날 행사 참석자는 X,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옵티머스와 소통한 영상을 쏟아내며 미쳤다, 인세인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옵티머스는 영상 속 한 관중이 너 점프할 수 있냐고 묻자 언젠가는 이라며 능청스럽게 답하는가 하며 너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묻자 사람처럼 되는 게 어렵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인간과 소통하는 모습의 일각에서는 직원들이 원격으로 제어했다는 원격 조종 의혹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밑에 머스크는 이날 옵티머스를 소개하며 친구라는 단어를 수차례 강조를 했고요. 옵티머스는 당신이 원하고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면서 선생님이 될 수도, 당신 자녀의 베이비시터가 될 수도 있고, 개를 산책시키고 잔디를 깎으며 단지 너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날 머스크가 공개한 영상 속에서 그가 옵티머스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이 공개됐고, 자율주행 비서 휴머노이드 친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옵티머스는 집에 도착한 우편물을 정리하고 화분에 직접 물을 주고 마트에 다녀온 주인이 차를 타고 돌아오자 마중을 나가 트렁크에서 장바구니를 꺼내 부엌으로 나른다. 마당에서 저녁을 즐기는 가족들에게 음료를 직접 갖다 주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보드게임도 즐긴다. 머스크는 옵티머스는 인류가 개발한 역대 최고의 제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구상 80억 명 인구는 누구나 친구 옵티머스를 원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6월 달에 미국 갔다 오면서 반도체 관련 책을 읽다가 오히려 테슬라의 로봇 가치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깨달았었는데, 네, 1년이 지날 때마다 참 대단한 로봇을 만들어내고 이 로봇의 가치가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5조 달러 가치가 과연 될지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